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 그거는 되게 좋아요. 체력은 좋아져요. 심장 용적이 커지니까. Maybe I was confused, or did you feel it too? In that room, it suddenly just felt like it was me and you. Cause I forgot about your friend. What's his name again? I really can't recall his name.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외국 가면 뭐 2m 넘는 분도 많고 뭐 한 100kg는 그냥 기본이신 분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체형이 있어요. 그분들을 코칭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약간 팔다리 체형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면은 약간 키 작은 스쿼트, 키 큰 스쿼트, 뭐 약간 좀 키에별로 좀 달라 있잖아요. 이게 대퇴골 길이에 따라 여러분이 운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골격을 보면 여러분의 약간 대략적인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엉덩이가 어느 정도 크겠다. 이 사람은 파이팅.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보여요. 왜냐면은 뼈가 길이에 따라 근육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근육의 길이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뼈가 길다, 그 말은 근육이 길다. 맞아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뼈가 길다는 거는 붙어 있는 근육이 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근근육이니까 그만큼 운동으로 비례해 줄 수 있다는 말. 근데 반대로 키가 너무 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잘 안 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너무 길어서 단순해.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뼈가 길면 근육도 붙어있는 근육이 길다 보니까 커지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키가 작으면 붙어있는 근육이 짧죠. 그럼 두께가 빨리 두꺼워져요. 여러분의 키랑 팔다리 길이랑 심지어 골반, 높낮이를 보면 여러분들의 엉덩이 관심 많으시죠? 엉덩이도 제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옆으로 커질 수 있겠다. 아니면 뒤로 커질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등을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딴 데를 좀 어떻게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골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이어트 할 때는 비타민 먹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해진 음식만 먹다 보니까 비타민 결핍이 많이 오는데 무조건 비타민은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섭취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가 뭘까요? 탄수화물. 그 전에 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근육구기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크레아틴.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인체는 ATP라는 그냥 에너지 시스템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팔을 펴보세요. 구부려보세요. 지금 ATP 쓴 거예요. 그 ATP가 떨어졌다. 그럼 그거를 합성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쓰기도 하고 뭐 아까 말한 크레아틴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 그게 긴 손실이에요. 왜냐면 ATP가 부족하면 뭐라도 가져와서 ATP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안 움직여도 ATP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체는 생존을 위해 그 에너지를 무조건 합성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긴 손실이 안 나는 거고 그 ATP를 최대한 합성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체 운동하고 나면은 뭔가 더 뭐가 먹고 싶죠. 아니면 아예 먹고 싶지 않거나 아예 먹고 싶지 않은 거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그런 거고 더 땡기는 이유는 하체가 아무래도 인체에서 제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 써요. 그만큼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겠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운동 자체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그 ATP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분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올리는데도 쓴다고 그랬죠. 근데 막 스쿼트 하고 막 벤치프레스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겠어요. 다 근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 끝나고 뭘 안 먹는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화작용이다. 이화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쓰는 과정. 그냥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의 진짜 근질이 달라져요. 공부를 해서 영양학을 한번 바꿔보자. 식단이랑 약간 스포츠 영양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이것까지 안 되면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고 저는 영양을 미친 듯이 팠어요. 그 결과 5kg를 더 증량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이 저는 운동만큼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을 알기 위해서는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딱 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개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화. 소화 맞아요. 이화작용. 오케이. 또 운동. 또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이화작용이에요. 숨 쉬죠. 숨 쉬고 있죠. 산소 들어가죠. 산소로 지금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게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산소가 공급이 돼서 에너지 대사로 활동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 유산소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만 쉬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주 에너지원이 뭐가 쓰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는 지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합친 것보다 지방 칼로리가 높죠. 근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그냥 말하고 일하고 걷고 모든 게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화작용에 나오는 호르몬이랑 동화작용에 나오는 호르몬은 정반대되는 극성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분비가 되면 두 개가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진짜 거의 곤두박질 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공복이 제일 좋아요. 이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최소 5시간 이상은 걸려요. 축축하는데. 자, 아침 운동할 때 보통 막 8시, 9시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전날에 저녁에 먹었던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를 쓸 확률이 높아요. 즉시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탄수화물은 간이랑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과당은 진짜 특이하게 간에만 저장을 해요. 과당을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과당 자체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희석해서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꿀 같은 거를 타먹는 게 좋아요. 만약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공복 기간이 기니까 지방이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적은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아까 말했죠. 없는 탄수화물을 근육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육이랑 지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복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9시간 이상이 넘었다 공복이. 그러면은 과당을 활용하는 걸 진짜 한 5배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운동이 끝나고 식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서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이 끝나고는 진짜 이렇게 드셔도 돼요. 1시간 내로만 먹으면 돼요. 2시간 내도 괜찮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칼로리가 제일 많이 타는 게 운동할 때보다 운동 끝났을 때가 더 많이 타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막 운동할 때는 막 땀나고 열나니까 칼로리가 되게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운동이 다 끝나고 칼로리 소비율이 제일 높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체는 에너지를 쓰려면 호르몬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호르몬은 좀 느려요. 왜냐면 혈류를 타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연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유산소까지 타고 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근육 운동 하시죠. 자, 만약에 근육 운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를 들면 본능적으로 배 힘을 줘요. 이렇게 되죠. 그럼 복압이 들어가니까 코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숨을 참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딱 제한이 되겠죠. 산소 공급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대사는 뭘까요? 해당 과정이라고 탄수화물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요. 정말 아쉽게도 근육 운동할 때는 지방 대사를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는 근육 운동이 아니라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 달리는 거.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힘을 쓸 때 이렇게 호흡을 참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에너지로 써요. 그럼 그 부산물이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거, 달리기는 이렇게 뛰죠. 이렇게 뛰는 사람 있어요? 없죠. 호흡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방 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간단하죠.
산소를 많이 쉬면 쉴수록 지방 대사가 좀 유리하고 산소를 많이 못 쓰는 경우에는 뭐 이런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쓰는데 이러면 젖산이라는 게 있어요. 스쿼트랑 달리기랑 다른 게 젖산은 유산소 운동에서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태울 수가 있어. 그 말은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1시간 동안 하면은 그 젖산 피로 물질이 근육에 쌓이면은 이제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막. 달리기 1시간 뛴다. 그러면 진짜 엄청 힘들죠. 근데 뛸 수는 있잖아요. 에너지를 계속 들어가니까 그 피로 물질까지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이걸 이제 근육 운동에 적용을 시키면 돼. 그 젖산은 유산소 운동 때 쓸 수 있으니까 근육 운동할 때 쌓인 젖산을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타면 돼요. 엄청 간단한 방법이죠. 항상 근육 운동 끝나고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 때 젖산을 태울 수 있으니까 피로 물질도 태울 수 있고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이미 근육 운동할 때 다 고갈돼 버리니까 지방 대사를 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그냥 진짜 간단해요. 초반에 근육 운동을 하고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대 이점은 몸에 쌓인 젖산까지 마지막 마무리 유산소 운동으로 연소를 할 수 있으니까 피로감도 많이 줄 거고 지방 연소도 굉장히 빠르겠죠.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 그거는 되게 좋아요. 체력은 좋아져요. 심장 용적이 커지니까. 왜냐면 그만큼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근육이 다 이제 혈류가 도니까 부상 위험이 적어지고 펌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유산소 운동할 때 이미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인체는 에너지가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장량이 유산소 1시간을 타면 뭐 한 60%까지 떨어지겠죠. 남은 60%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 그래서 가득 차 있을 때 근육 운동으로 최대한 무겁게 해도 근육을 다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한 20%로 유산소 운동을 타면 지방 연소도 빠르고 젖산도 태울 수 있고 또 장점이 이하 호르몬을 안정을 시켜줘요. 우리가 운동할 때 나오는 이하 호르몬을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최대한 컴다운 시켜줍니다. 그러면 밥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수분이 인체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약간 우리 아까 탄수화물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 화합물이 글리코겐이거든요. 글리코겐 1g당 수분 3g을 저장을 해요. 만약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이 반대로 물을 엄청 먹어도 다 배출돼요. 그래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인바디 해보셨죠? 많이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먹어도 수분량이 작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막 1.5리터를 먹어도 안 나와. 막 수분 적어서 막 트레이너 쌤이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난 열심히 먹는데 안 나와.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제가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근육이 많으면 저장될 수 있는 탄수화물 공간이 많겠죠. 만약 근육 1kg 생겨서 탄수화물 저장 공간이 늘어나면 탄수화물이 늘었죠. 수분을 먹으면 저장이 되겠죠. 근데 근육이 없으면 탄수화물 아무리 먹으면 지방으로 변해야 되고 근육이 없으면 물 아무리 마셔도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면 난 평소대로 물 마셨는데 수분량이 늘어. 근육이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탄수화물 저장량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저랑 앞에 계신 분이랑 먹방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보다 살찔 확률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많으니까 탄수화물 저장 공간이 많은 거죠. 반대로 근육이 많이 없으면 탄수화물 저장할 때가 넘쳤어. 똑같은 양을 먹었으니까. 그럼 그거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근육을 많이 만들면은 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근육 1kg에 뭐 대사량 자체에도 영향이 있는데 더 큰 영향은 이거예요. 근육이 많으면 저장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살찔 확률이 적다. 그만큼 수분을 저장할 확률이 좋다. 수분을 많이 저장하면 또 좋은 게 혈류가 움직이는데 더 용이하다. 에너지 공급도 좋고
근육의 대다수가 수분이기 때문에 펌핑이 잘 된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으면서 근육 운동을 해서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죠? 이제 왜 근육 운동을 하면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지. 근육 운동하면은 또 나는 분명히 다이어트하고 안 하던 운동을 하는데 체중 변화가 없어. 이제 알 거예요. 왜 없을까? 근육이 만약에 붙으면 제가 아까 탄수화물도 저장량이 늘어나고 탄수화물이 늘면 수분감이 느니까 난 분명히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는데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땐 빠져 보여. 그게 근육이 늘면서 수분이 차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이 그냥 체중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일단 근육 증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끌어모아요.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커팅을 한번 쫙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만드는데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우유에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세포 벽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근성장을 하려면 포화지방이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오히려 지방이 포만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효율적으로 저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방법. 그럼 일단 맨 뒤에 계신 분부터 나올게요. 네. 옆으로. 견갑이 비대칭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왼쪽이 지금 과장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외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 메고 다니면. 왜냐면 지금 견갑이 왼쪽만 상승이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면 만약에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 데드리프트 할 때 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가 자꾸. 지금 근육이 없으니까 비대칭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육이 많아지면 이제 측만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체형적으로 보면 허리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키더라도 허리가 짧은 사람이 있고 허리가 긴 사람이 있어요. 허리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수축돼서 엉덩이가 더 내려와 보이는 건데 이거는 코어 잡고 엉덩이를 원래대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몸이 좋아. 얼마나 하셨어요? 2년 반. 2년 반이요? 우후, 뭐 엄청 좋다. 오, 수분감이 많아요. 네. 네. 그죠, 알죠? 네. 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강의를 마쳤는데 진짜 마지막 분은 또 광주에서 오시고 저 편지도 받고 그림도 받았어요. 되게 오프라인 강의를 요즘 진짜 정신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또 정말 에너지를 오랜만에 좀 많이 받았고 직접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제가 좋네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게 저 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많은 분들 제가 최대한 여러 지역을 가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